안녕하세요. 다시 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학교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할 단어는 3단원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을 한 3가지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예요. 선생님 공을 던질 건데요. 공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을 부릅뜨고 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학실 오랜만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운동 중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공을 던졌던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걸어간 거,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가만히 힘주고 있었던 거. 운동하지 않았던 것은 3번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왜 운동을 했고 3번은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1번과 2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달라졌고요. 3번은 시간이 지나도 물체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3번은 운동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었고 오늘 배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칠판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운동과 에너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운동, 그리고 오늘은 운동의 개념을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운동이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체의 위치가 좀 더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좀 더 천천히 변할 수도 있겠죠? 물체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의 변하는 정도, 그것을 물체의 빠르기라고 하는데요. 그 빠르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누가 더 속력이 빠른지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민정이와 상원이가 있었대요.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20초가 지나는 동안에 민정이는 5m를 달렸어요. 그런데 20초 동안에 상원이는 10m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민정이와 상원이 중에서 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이라고요? 아니죠? 예,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인 상원이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민정이와 상원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정이는 5초 동안 15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이는 25초 동안 100m를 이동을 했습니다. 누가 더 빠를까요? 빠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시간도 다르고 움직인 거리도 달라서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없죠. 네. 시간을 통일해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를 비교하거나 거리를 통일해서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과 거리가 다 다르게 나와서 어렵죠? 네, 이럴 때 두 가지 다 속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가 이것을 속력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초 동안 15m를 갔다는 것은 1초 동안은 몇 미터를 갔다는 얘기일까요? 3m죠? 어떻게 계산했죠? 이 5로 15를 나눠줬죠? 이렇게 5분의 15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상원이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민정이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상원이도 1초 동안 몇 미터 갔는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25초 동안 100m 갔으니까 1초 동안을 구하기 위해서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갔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25라는 숫자로 100을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 이동한 거죠? 네, 4미터 이동한 거죠? 이 4미터가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25라는 숫자로 100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갔던 누가 속력이 더 빠른 건가요? 네, 상원이가 속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가지에서 정리해 봤던 것처럼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면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래서 이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력이 빠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걸 계산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5라는 숫자는 누구를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이 15라는 숫자는 뭘 나타내면 거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냥 간단하게 거리라고 쓸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우리가 초 단위로 말할 때는 세컨드라고 해서 이렇게 S, 세크라고 읽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쓸 때는 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 보통 이 초 단위로 움직일 때는 미터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세크분의 미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미터 퍼 세크. 항상 미터로만 쓰지 않죠? 킬로미터일 수도 있죠? 근데 킬로미터 정도 이동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위는 이런 단위가 나올 거고요. 요거 말고도 다양한 단위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위들은 이런 단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속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단위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200m를 25초 동안 달린 사람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네, 속력 구하는 공식 우리 배웠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초 동안 200m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단위를 보니까 미터 세크로 되어 있죠? 여기서 준 것도 미터 세크.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속력은 시간 25초분의 이동거리 200m 계산하면 답은 8m/초. 그래서 1번에 달린 사람의 속력은 8m/s입니다 라고 쓰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봐두고 관련된 문제도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선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시간거리 그래프이다. 이게 바로 이 자동차의 시간거리 그래프래요. 이때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 자동차가 이와 같은 속력으로 10초간 이동을 했다면 몇 미터 이동했겠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X축과 Y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래요.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량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그래프가 다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 시간이 1초, 2초, 3초간 변함에 따라서 거리는 20초, 40초, 60초 변한 운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초일 때 이 차는 20m 이동했고요. 2초일 때는 40m 이동했고요. 3초일 때는 60m 이동했어요. 시간이 1초 간격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20m 간격으로 동일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20m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죠? 어떤 거든 잡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분의
1초 이동했을 때 20m 이동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분에 20 이렇게 하면은 20이고요. 단위는 여기 있는 단위 쓰면 되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3초 이동했을 때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네, 됩니다. 3초 이동했을 때 거리가 얼마죠? 60m 이동했죠? 그러면은 3분의 60 어떻습니까? 속력은 똑같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를 했는데, 근데 이 시간분의 거리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거든요. 왜냐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니까.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것은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그러면 그래프에서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은 그래프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 이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워요. 지금 이 물체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쭉 일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초간 이동했을 때는 얼만큼 이동했는가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20m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초일 때 20, 2초일 때 40, 3초일 때 60. 자, 그러면 10초일 때는 얼마가 늘어났을까요? 몇 배가 늘어났어요? 10배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 배 늘어났을까요? 10배 늘어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20의 10배니까 200m 이동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보다 자세하게 다양한 자료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 문제도 밑에다 달아놓을 거니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